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과연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정말 꿈의 가격이라고 불리는 2억 원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2억 원. 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또 다른 분들한테는 거대한 거품의 끝을 의미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이정표인 거죠. 이게 과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기관 자본이 만들어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일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은 바로 이 거대한 갈림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놓고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주장과 아니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치열한 논쟁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저주와 새로운 시장의 힘이 미래를 다시 쓸 거라는 예언의 대결. 과연 어느 쪽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는 두 가지 큰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과거는 되풀이될 뿐이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두 가지 주장입니다. 자, 먼저 역사의 저주라고 불리는 4년 주기 이론부터 보시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고 나서 딱 2년째가 되면 무슨 공식처럼 깊은 하락장을 맞았어요. 2018년도 그랬고 2022년도 똑같았죠. 만약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2026년의 운명도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닐까요? 바로 이런 신중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죠. 바네크의 CEO는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2026년 하락장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옵니다. 번스타인은 아니다. 그 4년 주기 공식은 이제 깨졌다라고 단언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롤러코스터였다면 지금은 거대한 기관이라는 말 그대로 제트 엔진이 달린 셈이에요. 이 기관들은 단기적인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자금을 묶어두는 소위 붙박이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다르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대체 뭘까요? 바로 시장 정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경제의 힘, 매크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동성 슈퍼사이클 이론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은 시장의 돈이 마르면 같이 말라버리고 돈이 홍수처럼 넘쳐나면 그 위로 떠오르는 배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홍수는 뭘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상관관계가 정말 뚜렷하게 보이죠?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비트코인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반대로 돈줄을 죄었을 땐 혹독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2026년에 전 세계적인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그리고 어쩌면 닥칠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가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는 최고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비트코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 시장만이 가진 독특한 요인들이 어떻게 이 상승세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인 상승 흐름에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3단 부스터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환율 효과, 우리에게 익숙한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터진 세금 정책, 이 세 가지가 2억 원이라는 목표를 향한 마지막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는 이 정책 하나가 2026년 한국 투자자들의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굳이 팔 이유보다는 어떻게든 더 보유하려는 이유가 훨씬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모든 예언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잠재적인 암살자들, 그러니까 치명적인 리스크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강세론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특정 기업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리스크, 각국 정부가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규제 폭탄, 그리고 모든 자산 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이 세 가지죠.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리스크,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주요 주가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요, 이 막대한 밀량이 시장에 그냥 강제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찔하죠? 자, 이렇게 두 갈래의 길과 주요 리스크까지 모두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2억 원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주요 금융기관들의 전망치를 쫙 모아보니까 그림이 꽤 명확해집니다. 유일하게 신중론을 펴는 바네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들은 2억 원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가력을 예측하고 있어요. 강력한 상승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석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기관의 본격적인 진입, 거시적인 유동성 환경,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수성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2026년 2억 원 도달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목적지는 단순히 2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정체성 자체가 불안정한 투기 자산에서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담보 자산으로 그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2026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역할, 그 진짜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가격표 너머의 더 깊고 거대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